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우리 국세기준법 국세와 일반 채권과의 관계 하겠습니다. 국세기준법 국세 일반 채권의 관계도 뭐 각종 시험에 한 문제 정도, 매년 한 문제 정도 출제되고 있습니다. 국세 우선권은 이제 우리가 이제 채권은 우리 채권자는 다 평등합니다. 원래 채권자는 다 평등합니다. 평등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뭐 채권 경합이 생기면 이제 뭐 우선순위가 없는데 이 세법에서 우리 국세 이제 그 채권이죠. 국세 채권. 국세 채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예외적으로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약간 벗어나게끔 한 거를 이제 법적으로 이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국세가 일반적인 채권에 우선하는 이런 예외적인 사항을 만든 겁니다. 이게 그 내용이 이제 국세의 우선권인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제2차 납세 의무는 우리 이제 납세 의무자가 있는데, 본래 납세 의무자입니다. 제가 이제 세금 관련된 사람이 있으면 본래 납세 의무자고, 본래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이제 체납했을 때,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납세금을 확정해서 관련된 그 사람이 납세를 할 수 있게끔 만든 겁니다. 조세 채권을 이제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제 국가가 이제 만든 거죠. 그래서 평산인 등의 2차, 그래서 이제 확장시킨 겁니다. 그래서 납세 의무자를 확정시킨 게 제2차 납세 의무. 그래서 처음 거는 이제 본래 납세 의무자, 제2차 납세 의무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납세 의무는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본래 납세 의무가 있고, 승계하는 게 있어요, 승계. 자연인 같은 경우는 상속, 법인 같은 경우는 합병, 이런 걸로 이제 승계하는 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확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있고, 이제 물적 납세 의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양도담보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납세 의무 하나 있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국세 우선부터. 국세의 우선에서 이제 용어는 과거에 용어가 좀 바뀌었어요. 뭐 내용은 바뀐 게 거의 없었는데, 1번에 보면 동글뱅이 1번 1항 보시면 국세 강제징수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거 한 1, 2년 전만 해도 이제 강제징수비라는 말이 아니라 이제 체납처분비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이제 개정돼가지고 용어가 좀 바뀌었습니다. 강제징수비로. 그래서 과거에 이제 기출문제 체납처분비라고 되는 거는 새로운 기준, 그 법률에 있는 강제징수비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1항을 보시면 이제 원칙인데,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민법 같은 채권 같은 거는 좀 안 보신 분은, 이게 뭐 좀 낯설 수도 있는데, 뭐 이게 좀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원래 채권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채권자 편등의 원칙이 있어서, 뭐 채권끼리는 우선순위가 원래 없어요. 그런데 이제 세법에서, 국세기준법에서 우리가, 국세 및 조세 채권은, 일반적인 채권에 대해서 우선한다는 원칙이 준 거예요. 그래서 국세의 강세징수비. 일반 채권. 이렇게. 일반 채권에 대해서 우선한다고 둔 겁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제 제가 원칙인 거고, 채권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평등합니다. 평등해서 이제 이게 침해를 한 거예요. 채권자들의 이제 권리를 침해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다만 나오는 거 보면, 각 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지 아니하다. 그래서 이제 아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채권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우선하지 않는다는 걸로 둔 겁니다. 첫 번째는 위로 보시면 이제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 처분 또는 강제징수를 할 때, 이거 보시면 여기서 끄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지방세나 공과금. 여기 원래 제목은 이제 국세하고 강제징수. 우리 국세기준법이니까 국세와 강제징수비라는 한 거고, 실제로는 지방세는 이제 지방 그 행정자치에서 이제 그 징수를 하죠. 그때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 처분, 거기서도 이제 그 징수를 할 텐데,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 처분 또는 강제징수를 할 때, 그 체납 처분 또는 강제징수 금액 중에서 체납 처분을 하는 거예요. 지방에서
그러니까 지방행정청이 어떤 채권에 대해서 강세 진술을 하면 여기 이제 금액이 있겠죠. 이 금액이 있을 때 이 금액을 보고 국가가 달려드는 거죠. 국가가 국세비 강세 진술을 징수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국세비 강세 진술을 징수할 때 어떤 게 우선이냐면은 그 지방세나 공과금 체납 처분비 또는 강세 요 채권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지방세나 관련된 강제 처분, 체납 처분이 강제 진술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요 효율된 비용이 먼저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그 지방세 공과금에 관련된 채권에서도 관련된 그 비용이 있습니다. 이게 채권을 해소하기 위한 비용이 있어요. 그 비용이 먼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방세 공과금에 이렇게 체납처분비 또는 강제징수비가 우선한다는 겁니다. 이 용어가 그거예요. 그래서 지방세나 공과금 체납처분비 또는 강제징수비가 먼저 하는 거예요. 이게 우선순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글을 읽을 때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세나 공과금 체납처분 또는 강제징수 할 때 여기들은 체납처분 또는 강제징수비가 국세에 대해서 우선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유로 보시면 이유도 똑같습니다.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 조치에 따라 재산을 매각할 때 그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 조치에 드는 비용 요게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어떤 걸 강제집행하면 그 첫 번째 1번 1호하고 2호가 비용이 있어요. 집행비용. 이 집행비용이 당연히 있으니까 먼저 이 최소의 원가잖아요. 이 집행비용은 건드리지 못하는 거죠. 얘가 먼저 우선권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국가가 뺏어가면 아무도 집행 안 할 거잖아요. 이게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우선 집행비용이 있으면 우선 집행비용은 건드리는 게 아니라 얘가 최우선 순위겠다. 이렇게 그냥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3호 보시면 이제 우리가 이제 법정기일 전에 우리가 권리가 설정된 자산을 매각하여 징수하는 경우는 이제 권리를 건드리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일자가 이제 우선순위에 분명히 있는 거죠. 우선순위에 분명히 있는 채권. 그냥 조세에 관련된 우리의 조세에 대한 채권, 우리 국가 조세 법정기일. 법정기일 전에 권리가 설정된 재산, 권리 설정일. 권리 설정일이 먼저 됐으면 우리가 이 채권이 먼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채권자 판등을 이제 건드리면 안 되니까 이게 당연히 우선수 일자로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세의 그 법정 기일보다 미리 권리가 설정됐으면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 권리는 이제 전세권, 질권, 저당권. 우리가 이제 재산에 대해 설정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이제 대항력권 확정일제 같은 임차권.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재산에 대해서 이제 권리가 있는데, 먼저 법정기일 전보다 먼저 권리가 설정된 거는, 그게 먼저 인정해준다. 뭐,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 다음 4호는 이제 법정기일 뭐, 이런 게 관계없이, 4호는, 그래서 이제, 3호는 이제, 우리 이제, 그 설정일이 법정기일보다 빠른 건 예외적으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4호는 요 관계없이, 4호는 읽어보시면 이제, 다른 데서 이제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4호는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 이제 특정 법률에서 임대차 보증금 일정 금액, 우리가 이제 소상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소액 보증금 같은 거를 우리가 이제 일정 부분하게 이제 우선권이 주어지는 게 있어요. 다른 법률, 임대차 보호법 이런 쪽에서. 그래서 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한 채권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런 일정의 일을 따지는 게 아니라 우선적으로 먼저 그 채권이 국세보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법에서 보호받는 채권, 보호채권이 있습니다. 근데 5도 비슷한 거예요. 5도 보면
4호는 이제 우리 이제 임차 보증금인 거고, 5호는 이제 임금 채권. 어떤 이제 특정 법률에서는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할 때, 우리가 이제 국세에 우선하여 번지되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에 인한 채권.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우선해서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3개월 임금, 3개월 임금 관련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호도 마찬가지예요. 5호도 특정 보호채권입니다. 특정 보호채권. 이런 것들은 국세에 우선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이제 2항에서는 뭐 1항에 대해서 이제 나왔던 거 이제 세부 항목을 다시 이제 설명해 주는데, 1항에서는 첫 번째는 이제 국세와 강제징수비가 일반 채권보다 먼저 한다. 이거는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채권자 평등 원칙 예외예요, 예외. 우리가 이제 침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침해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외적으로 둔 겁니다. 국세이윤법에서. 그래서 첫 번째는 집행비용이 먼저 우선하는 거고, 그 다음에 3호에서는 우리가 설정일, 재산에 대한 그 권리가 있는 설정인, 그 권리를 먼저 인정해주겠다. 법정기일보다 먼저 설정한 거는 인정해주겠다. 그 다음에 4호는 우리가 특정 보호 채권, 임차 보증금하고 임금 채권 같은 특정 채권들은 국세보다 먼저 인정해주겠다. 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국세하고 강제징수비보다 먼저 한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2항에서는 이제 법정기일. 그러면 요 법정기일. 설정이라는 거는 우리 이제 그 특정 재산에 설정된 거기 때문에 등기 이쪽에 이제 다 이제 우리가 그 객관적으로 공시가 되기 때문에 알 수가 있어요. 그걸 보면 되는 거고, 그럼 법정기일이 뭐냐를 보면 되는 거예요. 설정이라고 우리가 법정기일인데, 법정기일이란 무엇인가 할 때, 우리가 법정기일이라는 거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쪼개집니다. 크게. 법정기일은 건 이제 우리가 신고가세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납부하는 게 있어요, 납부. 국가에서 이제 경쟁해주는, 고지에서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이제 크게 나눕니다. 첫 번째 보시면, 그래서 신고가세. 신고에 따라 납세액은 확정되는 국세. 신고에 따라 납세액은 확정되는 국세는 신고일입니다, 신고일.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이제 신고가세 같은 것들은 이제 신고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정일과 신고일을 이제 비교하는 거죠. 이제 예를 들면 법인세 같은 거죠. 법인세를 국가가 어떤 사람이 이제 법인세를 체납했다 그러면은 이제 법인세 그 신고일하고 우리가 그 회사의 재산에 대한 설정일하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신고일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정부가 결정해 주는 거, 정부가 결정해 주는 부과하는 거죠, 부가가세. 우리가 보통 부가가세라는 표현을 씁니다. 정부가 수시부가 결정하는 해서 이제 고지할 때는 이제 고지서 발송일을 하는 거예요, 발송일. 보통 우리가 이제 다른 것들을 보면, 이제 다른 쪽에서 보면, 우리가 징수권, 이런 것들을 보면, 실제로 이제 알아야 되니까 이제 도달주의 원칙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도달일로 쓰는데, 이거는 이제 채권 간의 우선순위 때문에 그거 관계없이 이제 발송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달일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이제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발송일과 비교한다, 발송일. 크게 이제 이 원칙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신고가세는 신고일, 그 다음에 이제 부가가세는 우리가 이제 발송일로 되면 되고, 그 다음에 납세 의무가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확정되는 게 있어요. 성립하면서 확정되는 그런 권리. 이 3번이 그런 건데, 인지세 원초징수 의무는 우리가 납세 의무하고 징수하고 이제 거의 같은 날에発生됩니다. 납세 의무 확정일이 곧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납세 의무 확정일이 되는 겁니다. 3번부터는 이제 예외예요, 예외. 3번부터는 뭐 특별한 상으로 성립이라고 확정하고 같은 것들은 의무 확정일.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2차 납세 의무. 제2차 납세 의무자한테 가는 거는 이제 우리가 제2차 납세 의무자한테는 이제 국가가 고지를 합니다. 고지. 그러니까 왜냐면 본래 납세 의무자가 체납을 했기 때문에 제2차 납세 의무자한테 본래 납세 의무자가 체납한 게 있으니 제2차 납세 의무자가 그 세금을 납부해 주셔야 되나요? 이렇게 고지를 합니다. 고지. 이런 것들은.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고지하는 거예요. 요게는 좀 관련된 겁니다. 이 다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고지해주는 고지 성격이 있어요. 고지 성격.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가 발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4번 같은 것도 그런 거고 5번 같은 거 그런 겁니다. 양도재산에서 이제 징수하는 것도 양도담보재산에서 징수하는 것도 고지를 해줍니다. 고지. 모르니까 당연히 고지를 해주겠죠. 그 사람한테. 양도담보권자한테 고지를 합니다. 그래서 고지서 같은 거는 이제 발송일입니다. 그 다음에 6번 같은 거는 이제 압류, 행위가 있는데, 압류한 경우는 이제 압류 등기일 또는 등록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7번 같은 것도 이제 발송일로 되어 있고, 9번 것도 납부 고지서의 발송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좀 눈치를 좀 채신 분들이 있겠지만, 신고가세는 이제, 신고일인 거고, 그 외에 대부분은 다 부가잖아요. 그러니까 신고가세 외에는 다 부가예요, 부가. 부가가세인데, 부가가세이기 때문에 발송일을 원칙을 하고, 우리가 이제 원천징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성립하면 확정되는 것들만 의무 확정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하나, 둘, 세 가지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오늘 첫 번째 1항에서는 이제 국세하고 강제징수비, 채권에 우선하는 거고, 이 채권에 우선되는 예외를 봤던 겁니다. 예외를 봤던 거고, 2항에서는 우리가 이제 법정기일을 본 겁니다. 법정기일은 크게 신고일, 발송일. 크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 3항부터는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간 겁니다. 3항부터는. 그래서, 보시면 3항이 1항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1항에도 불구하고이기 때문에 3항에 해당되는 게 있으면 3항을 먼저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에 대한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소득세는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1항 각호의 권리에 의해 담보된 채권, 2차 보호 채권보다 우선한다. 그래서 3항은 우리가 이제 재산세라고 보시면 돼요. 특정 재산. 우리 부동산인데 재산세라고 보시면 돼요. 재산세. 상속세, 특정 재산에 대한 거기 때문에 재산에 관련된 세금입니다. 재산에 관련된 세금은 그 자체에 대해서 이제 국가가 권리가 있는 거예요.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자체는 그 자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정기일보다 먼저 그 재산이 생기면 그 자체가 세금이 있는 거예요. 세금이 있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어떤 설정이라고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 재산이 그 사람이 취득한 순간부터 세금을 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권리가 들어온 날짜도 항상 먼저 있는 겁니다. 이 논리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특정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법정기일과 따지지 않고 무조건 얘가 우선한다. 특정 재산세는 얘가 우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담보된 채권, 임차 보조권 받는 채권보다 우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정기일을 따지는 채권보다 우선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사항 보시면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특정 재산에 대한 거는 우선한다, 무조건 우선한다는 거고, 그 사항 보면 이제 법정기일 후에 가등기죠. 법정기일 후에 가등기를 마친 사실이 증명된 재산을 매각하여 압류한 날 이후에 뭐 이렇게 썼는데 가등기에는 담보재권보다 그러니까 이거는 법정기일 가등기를 따지라는 소리입니다. 뭐 이렇게 말이 복잡하게 써 있는데 사항은 이제 법정기일하고 가등기 비교해서 법정기일 빠르면 이제 국세하고 이제 강세징수가 우선인 거고 얘가 빠르면 얘가 우선인 거예요. 그 얘기 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주의할 게
그 보통 이제 여러분들 이제 신문지상에서 보면 세금을 체납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세금을 체납할 때 체납하는 경우가 은근히 많은데, 이 사람들도 이제 막 체납하는 건 아니고, 체납하려면 뭐냐면 이제 체납하면 이제 국세청에서 이제 들어오죠. 이제 들어와요. 재산 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다 이제 그 재산을 다 명의 같은 걸 다 돌립니다. 명의 이전을 다 해버려요. 왜냐면 그 내 세금 납세 의무자의 이제 재산에 대해서만 징수하는 것 때문에 내 앞에 이제 재산이 없으면 뭐 체납이 돼도 국세청 같은 데서 이제 가져갈 수가 없어요. 징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납세자가 제3자 짜고 이제 재산을 빼돌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국세청에서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으니까 아예 이제 법조문으로 이제 들어온 거예요. 납세자가 제3자 짜고 거짓으로 이제 계약을 하고 이제 재산을 딱 빼돌리면 그 행위 취소를 이제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강한 거는 또 납세자가 보면 납세자 국세의 법정 기일 1년 전에 특수관계인 중과 함께 이제 전세권, 질권, 전환권 설정 변경 이런 식으로 이제 재산을 빼돌린 경우는 1년 전에 한 거는 일단 보시면 이제 거짓 계약으로 추정하는 겁니다. 거짓 계약으로 추정하면 누구한테 하면 요 법조문 때문에 이게 거짓 계약이 아니라는 거를, 거짓 계약이 아닙니다는 거를 납세 의무자 증명해야 돼요. 납세 의무자가 증명해야 되는 겁니다. 요게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추정하면 국세청이 하는 게 아니라 국세청 무조건 이제 이런 법조문이기 때문에 짜고 친 걸로 보는 거고, 짜고 친 게 아니라는 거를 납세 의무자가 증명해야 됩니다. 증명하지 못하면 요 조문으로 가서 바로 이제 추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기일보다 1년 이내에 이런 재산의 변동되어 있으면 우리가 일부러 빼돌리는 걸로 법조문에서 보는 겁니다. 앞에까지가 이제 법조문인 거고, 뒤부터는 이제 시행령 같은 이제 그 설명을 좀 달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선하여 징수한다는 거는 처음에 이제 우리가 국세와 강제징수비가 우선하여 징수한다는 의미는 항상 어떤 이벤트에서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강제매각 절차에 의해서만 우리가 매각하거나 추심하는 경우에 요 조항을 적용하는 거예요. 35조에 있는 조항. 그러니까 국세와 강제징수비. 그래서 이제 강제징수비가 이제 같이 붙여 다니는 거예요. 이게 채권보다 우선하는 경우는 항상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강제 매각 절차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그 재산을 확보할 때, 할 때 우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권자 평등 정칙을 적용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국세 기본 통치계획에 보면 이제 국세 기본 통치에 보면 이제 그런 강제 집행, 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이 뭐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참고적으로 좀 알아보시면 됩니다. 이게 좀 디테일한 내용이라서. 그 다음 이제 법정기일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더 이제 디테일해서 볼게요. 법정기일은 크게 이제 아까 이제 우리가 법정기일로 설정이라고 이제 비교한다고 했잖아요. 설정이라고 비교한다고 그랬고, 법정기일은 이제 신고과세 같은 경우는 이제 신고일, 부가과세는 발송일. 이게 이제 큰 원칙입니다. 근데 신고도 이제 우편을 할 수가 있고, 내가 이제 직접 가서 할 수가 있고, 전자신고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따로 그 설명해 준 겁니다. 그래서 법정기일이라 하면, 우리가 이제 신고일 하면 이제 신고 접수일. 접수일 이제 기본적인 개념인데, 우편신고 같은 경우는 이제 통신날짜 찍힌 날이 되는 겁니다. 도달이 아니라 통신날짜 찍힌 날인 거고, 전자신고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입력된 날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송일이라 하면 이제 우편 같은 경우 발송일. 그러니까 그 처음에 이제 출발하는 날짜로 보시면 돼요. 출장일. 교부 송달 같은 경우는
교부 출장일. 상당히 빠른 거죠. 이게 교부 성대 같은 경우는 출장일이니까 이게 시작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 전부 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세권이라는 내용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전세권은 요 내용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디테일하게 시험에 문제 나왔던 거는 이제 요게 이제 나왔던 거예요. 전세권이 뭐냐, 그 범위가 어떻게 되는, 전세권은 단순한 전세금 외에 위약금, 배상금 등으로 이제 관련된 것까지 포함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 같이 이제 중요한 건 등기된 금액이죠. 왜냐면 이게 전세권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이제 법정으로 이제 등기된 설정일이 있으니까 법정에 등기된 걸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단순히 이제 전세금만 아니라 관련된 그 금액까지 포함된 걸 얘기한다. 이거 하나 아시면 될 것 같고. 네, 국세 우선권의 예외는, 여러분들 이제 이게, 요게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하는 게 이제 국세예요, 국세. 그래서 처음에 국세기준법 할 때 이제 국세 정의 같은 거 나올 때 이제 간세는 포함되는 게 아닙니다. 간세는 우리가 국세기준법에 대한 대상이 아니라고 이제 처음에 얘기했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하다 보면 또 잊어먹는 경우가 있어요. 국세가 뭔지. 국세기준법도 국세가 아니에요. 국세기준법도 국세 아니고, 국세는 각 세목이에요, 세목이고, 간세법도 이제 우리가 국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간세법은 당연히 국세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국세에 하고 있는 관련이 없고, 그 다음에 간세법은 간세법에 따른 간세를 납부해야 할 물품에 대해서 간세가 다른 조세 등에 우선한다. 이렇게 이제 그 간세법도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국세 채권, 국세 우선 순위에서 간세는 당연히 포함되지 않고 있고, 간세는 간세법에 의해서 먼저 또 우선된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거 하나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까지는 뭐 모르셔도 항상 머릿속에 들어있고, 우리 국세는 간세가 포함되지 않는다. 간세가 없다. 여기는 요 정도만 이제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금 채권 좀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임금 채권 보면, 임금 채권이 약간 좀 복잡하게 됐어요. 임금 채권. 그러니까 임금 채권이 이제, 사용자가 이제 임금 채권 안 준 경우죠. 사용자가. 그러니까 사용자가 체납을 했는데, 이런 케이스예요. 사용자가, 체납을 했습니다. 체납을 해서 사용자한테 이제 재산에 대해서 이제 국세청이 이제 징수를 하는 거죠. 징수를 해서 이제 저차를 강제 매각했어요. 했으면 이제 사용자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근로자에 대해서, 근로자한테도 이제 임금을 체납한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법에 조문이 있어서, 우리가 3개월 채권, 임금 채권은 우선하는 거예요. 국세보다 우선. 왜냐면 근로자한테, 이거를 국세 다 가져가면 근로자는 누구한테 뭐 받을 게 쉽지 않잖아요. 이 사람 재산 다 털었는데, 국가가. 그렇기 때문에, 3개월 임금 채권은 이제 국세보다 이제 우선하는 게 이제 원칙입니다. 그러면 다른 채권, 그 외에 임금 채권은 어떻게 되냐. 그 외 임금 채권과 국세의 순위는 어떻게 되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관련된 게 이제 우리 국세기준법 기본 통칙에 정의되어 있어요. 예, 보시면 그래서 이제 케이스가 이제 우리는 설정된 채권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설정 채권 유무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보시면 압류 재산에 우리가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설정 채권이 그러니까 법정기일 빠른 경우, 요거 케이스를 한 겁니다. 요 케이스 때는 우리가 이제
그 임차인의 보증금 일정에 이제 임대차 보호법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임대차 보호법에 보호받는 일정 금액, 그 다음에 최소한 3개월분의 임금과 3년간의 퇴직금 및 재구성. 얘는 무조건 1순위예요. 얘는 우리가 소상공인하고 이제 우리 근로자를 보호해주기 때문에 무조건 1순위입니다. 얘는 당연히 이제 저기보다는 후순위죠. 우리가 강제징수비보다 당연히 소요되는 집행비보다는 후순위고 일반적인 채권 중에서는 가장 1순위입니다. 이게 1순위인 거고 그 다음에 얘들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설정채권, 그 다음에 설정된 채권이 오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외 채권, 그 외 채권들이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세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채권이 먼저 오고 설정채권, 빠른 설정채권이 먼저 오는 거고 그 다음에 기타 임금채권 채권이 오고 그 다음에 국세입니다. 국세 이렇게 오는 거예요. 다음인데 이게 이제 설정채권 이제 이게 더 빠른 거예요. 법정기일. 설정채권이 있는데 법정기일이 빠른 거다. 그럴 때는 요게 이제 같은 세트예요. 세트. 그래서 같이 움직여요. 이게 보시면. 그래서 임차보증금은 무조건 1순위, 보호채권은 무조건 1순위인 거고, 그 다음 국세, 그 다음 담보된 채권, 그 다음 채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같이 움직인다. 여러분 아시면 돼요. 설정채권과 기타 임금채권은 같이 움직인다. 그래서 법정기일이 이제 설정채권보다 보면 보호채권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국세가 오고, 보호채권, 그 다음에 국세, 설정채권, 그 다음 기타 채권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 관련된 기타 채권은 설정된 채권이 있으면 같이 움직인다. 요게 이제 키포인트, 요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담보된 채권이 없는 경우죠. 얘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하냐. 얘가 없는 경우는 국세가 당연히, 먼저 하는 겁니다. 국세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일반 채권으로 이렇게 가서, 얘가 이제 담보된 채권이 없으면, 우리 보호채권이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기타 채권이 먼저 오는 겁니다. 그 다음 국세, 일반 채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기타 임금 채권은 요 국세보다 우리가 이제 빠른데 설정된 채권이 있으면 설정된 채권 밑에 종속된 거예요. 왜냐면 설정된 채권을 먼저 줘야 되기 때문에 얘를 먼저 줄 수 없잖아요. 설정된 채권이 있으면 설정된 채권을 먼저 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설정된 채권하고 얘하고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설정된 채권이 없으면 우리가 근로자들을 이제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먼저 들어갑니다. 설정된 채권이 있으면 설정된 채권 때문에 얘들을 먼저 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제 이해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